1억 들고 도망친 년이 왜 굶주리고 있죠? 부산국제시장 한복판 70을 바라보는 할머니가 낡은 국수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세 사람, 며느리와 손주 둘이 잔치국수 한 그릇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7년 전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죽던 날 밤, 차남이 달려와 말했습니다. 형수가 금고를 열어 1억과 금괴를 훔쳐 남자와 도망쳤다고. 할머니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며느리를 집안에서 지웠습니다. 이름도 사진도 존재 자체를. 손주들마저 외면했습니다. 7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이 광경은 뭔가요? 1억을 가진 사람이 왜 국수 한 그릇으로 세 식구가 버티고 있는 걸까요? 아이들의 손가락은 왜 이렇게 가늘까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할머니는 그날부터 파기 시작했습니다. 7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기분 좋은 일이 생기실 겁니다. 부산국제시장 한복판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기름 튀는 소리가 퍼졌고 생선 비린내와 튀김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호객하는 목소리들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성자는 천천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67살의 몸이지만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양복 주머니에 넣은 손은 단정했습니다.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작은 국수집 앞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 하나와 아이 둘. 그들 앞에는 잔치국수 한 그릇. 딱 하나. 세 사람이 그 한 그릇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성자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의 옆모습, 그 윤곽, 그 자세, 모든 게 기억 속 누군가와 겹쳐졌습니다. 유나, 며느리였습니다. 아니, 며느리였던 여자였죠. 유나의 옷은 빛이 발해 있었고 소매 끝은 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7년 전보다 훨씬 야위어 광대뼈가 두드러졌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깔려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상처 자국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더 말라 보였습니다. 큰아이 도연의 티셔츠는 몸에 비해 컸고 작은 아이 도아의 운동화는 발등이 눌려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성자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골목 모퉁이 쪽에서 희미한 셔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소리였습니다. 성자의 등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7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장남 도윤의 장례식. 발인을 앞둔 그날 새벽 금고가 열려 있었고 금괴 5동과 현금 1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유나도 함께 사라졌고요. 차남 재석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형수가 남자랑 도망갔어요. 검은색 승용차 타고요.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재석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그때 성자는 무너졌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 며느리에게 배신당했다는 분노가 더 컸습니다. 성자는 유나를 집안에서 지웠습니다. 이름도 사진도 흔적도. 하지만 지금 눈앞의 광경은 달랐습니다. 1억을 가지고 도망친 여자가 왜 7년이 지나도록 부산에 있을까요? 금괴를 들고 간 여자가 왜 국수 한 그릇을 아이들과 나눠 먹고 있을까요? 유나가 작은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을 재는 손길이었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자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성자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뒤를 힐끗 봤습니다. 검은 야구 모자를 쓴 남자가 골목 모퉁이에서 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성자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더 이상 파지 마세요. 성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보낸 걸까? 어떻게 내가 유나를 봤다는 걸 알까? 성자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시장 골목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그 속 어딘가에 자신을 감시하는 눈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도윤의 액자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유리가 깨져 있었고 액자 뒤에 하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성자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떼어냈습니다.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죽은 자식 일은 묻어둬라. 성자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누군가 집안에 들어왔습니다. 성자가 없는 사이에 서재에까지 들어와서 도윤의 액자를 깨뜨렸습니다. 협박했습니다. 내가 틀렸던 건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7년 전 그날 뭔가 잘못됐다고 며느리를 도둑으로 몰았던 그 확신이 모두 거짓이었다고. 깨진 액자 속에서도 도윤이 웃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누가 이러는 거니? 서랍을 열었습니다.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는 누가 알았나? 검은 차는 누구 것인가? 재석, 넌 그때 어디 있었니? 오늘 나를 미행한 자는 누구인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성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혼란은 사라지고 단단함과 분노만 남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막으려 합니다. 협박합니다. 그렇다는 건 유나가 정말 억울하다는 뜻입니다. 오늘부터 제대로 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누가 자신을 막으려 하는지 끝까지 찾아내겠다고. 장례식장 복도가 떠올랐습니다. 7년 전 그날 밤이었죠. 조문객들의 웅성거림이 복도까지 들렸고 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성자는 상주로 앉아 있었습니다. 넋이 나간 채로요. 그때 재석이 복도를 뛰어왔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재석이 성자를 구석으로 이끌었습니다.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형수가 남자랑 차 탔어요. 새벽에 제가 집에 들렀는데 검은색 승용차에 타고 나가는 걸 똑똑히 봤어요. 웃으면서 타더라고요. 남편 죽은 지 몇 시간도 안 됐는데. 성자는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재석의 아내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저도 봤어요. 키가 크고 형수님이랑 웃으면서 차에 탔어요. 웃으면서 성자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분노가 먼저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새벽에 웃으면서 남자와 차를 탄다고? 성자는 재석의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었습니다. 믿음 대신 단죄를 택한 순간이었습니다. 알았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집안 망신이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유나는 도둑이 되었고 성자는 며느리를 지웠습니다. 그 결과가 7년이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성자는 서재 책상 앞에 앉아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윤영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성자야. 웬일이야? 영길아, 그때 일을 다시 보고 싶어?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지직, 미세한 잡음이었습니다. 성자는 휴대폰을 귀에서 떼어 살펴봤습니다. 잡음이 계속됐습니다. 7년 전 도윤이 일 말하는 거야? 영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성자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도청? 영길아, 휴대폰 상태가 이상해. 내일 직접 만나자. 우리 집으로 와. 알았어, 성자야. 통화를 끊었습니다. 성자는 서재를 둘러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감시당하는 느낌. 성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책상 밑을 살폈습니다. 없었습니다. 책장 뒤를 봤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때 액자 뒤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족사진 액자. 성자는 의자를 가져와 올라섰습니다. 액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있었습니다. 작은 검은 장치, 손톱만한 크기, 도청기였습니다. 성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언제 여기에 설치한 걸까? 성자의 모든 대화가 누군가에게 들렸다는 뜻입니다. 성자는 도청기를 떼어내지 않았습니다. 들키면 안 됐습니다. 조용히 내려왔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면 아무 말 하지 마. 도청당하고 있어.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알았어. 조심해. 성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적었습니다. 재석의 증언 마이너스 웃으면서 남편 죽은 새벽에 재석 아내의 증언 마이너스 똑같은 말. 도청기 마이너스 누가 설치했나.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회사는 제가 다 커버할게요. 성자는 민수를 가까이 불렀습니다. 귓속말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아무 말 하지 마. 여기 도청기 있어.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성자는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습니다. 쉿.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성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도윤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깨진 액자 속 아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성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도윤아, 엄마가 이제 제대로 할게. 믿음보다 단죄를 먼저 했던 엄마였지만 이번엔 달라질 거야. 누가 엄마를 막으려 해도 끝까지 갈 거야. 목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결심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성자는 메모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들키지 않게. 다음 날 아침 윤영길이 서재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두 사람은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성자는 손가락으로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영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청기가 있다는 뜻을 알아챘죠. 영길이 접이식 화이트보드를 꺼냈습니다. 말은 하지 않고 글씨로만 적었습니다. 1. 유언장 변경 기록이, 보험 수익자 변경 3, 장례식장 목격자 4, CCTV 공백. 성자는 칠판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유나가 억울하면 누명을 벗긴다. 진범이 있으면 세상에 내놓는다. 영길이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가족이라는 이름, 감당할 수 있어? 성자는 펜을 들어 답했습니다. 감당해야지. 7년 동안 손주들을 외면했어. 영길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유나의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성자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새벽 청소 45만 원, 낮 설거지 38만 원, 밤 편의점 52만 원, 지출은 병원비 22만 원, 월세 35만 원, 잔액은 대부분 10만 원 안팎, 어떤 달은 3만 원으로 버틴 흔적이 보였습니다. 성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1억을 가진 사람이 왜 하루 18시간씩 일해야 할까요? 영길이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큰애 천식, 작은애 심장 질환. 병원비 한 달에 20만 원에서 100만 원.
성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주들이 아팠다는 사실, 며느리가 7년 동안 혼자 버텼다는 사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내딸 지안이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지안이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어머니, 시작하시죠. 성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길이 다시 적었습니다. 내일 새벽 윤아 씨 청소일하는 빌딩 가자.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아, 맞다. 제가 예전에 회사 서버실 갔다가 백업 하드 하나 가져왔던 것 같은데. 성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성자가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어디 있어? 창고 어딘가에. 지금 당장 찾아봐. 조용히.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지안도 자리를 떴습니다. 영길이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유원장은 공증사무소, 보험은 설계사, 목격자들 다시 만나야 해. CCTV는 복구업체. 성자는 메모지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쌓여갔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자와 영길이 동시에 창문을 봤습니다. 정원 나무 뒤에서 무언가 움직였습니다. 사람 그림자였습니다. 성자는 재빨리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영길이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밖에서도 감시하고 있어. 조심해야 해. 성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안은 도청당하고 밖에서는 감시당하고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습니다. 10여 분 뒤 민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손에 먼지투성이 하드디스크를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창고에 누가 다녀간 것 같아요. 박스들이 뒤집어져 있었어요. 근데 하드는 구석에 있어서 못 찾은 것 같고. 성자와 영길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누군가 먼저 찾으려 했습니다. 백업 하드를. 영길이 하드를 받아들었습니다. 봉인 테이프를 살폈습니다.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봉인이 살짝 뜯어진 흔적. 누군가 열어보려 했어. 다행히 완전히 열진 못한 것 같아. 성자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 하드에 뭔가 있습니다. 누군가 없애려 했던 증거가. 성자가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이거 복구할 수 있어? 내가 아는 전문가한테 맡길게. 조용히.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성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위험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자는 영길과 함께 공증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말을 아꼈습니다. 혹시 차 안에도 도청 장치가 있을지 몰랐으니까요. 성자는 백미러를 자주 확인했습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계속 뒤에 있었습니다. 공증사무소 1층 접수대. 형광등 불빛 아래 직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도윤이 떠난 지 사흘 뒤 접수된 유원장 변경 기록이었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이 부분 보세요. 날인이 고르지 않습니다. 각도도 이상하고요. 성자는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정말로 날인이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잠든 사람의 손가락을 억지로 찍은 것 같았습니다. 보좌 변호사 백영수가 법과 감정서를 꺼냈습니다. 필압과 각도의 불일치가 명확합니다. 같은 시각에 출입 카드 로그도 있고요. 백영수가 CCTV 캡처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도윤이 그 시간에 회사에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유원장은 집에서 변경됐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모순이었습니다. 흔히 잠든 손가락 도장 패턴과 비슷합니다. 백영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성자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도윤이 죽은 직후
이미 유언장을 조작했습니다. 이 서류 복사본 주실 수 있나요? 직원이 복사하러 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 성자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공증사무소 유리문 밖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야구 모자를 쓴 남자. 시장에서 봤던 그 남자였습니다. 성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가 급히 몸을 돌려 사라졌습니다. 영길 씨. 영길이 재빨리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이미 골목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놓쳤어. 오토바이 타고 도망갔어. 성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공증사무소까지 따라왔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 성자는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대화는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영길이 백미러를 자주 봤습니다. 성자야, 뒤에 검은색 세단이 계속 따라와. 번호판이 가려져 있어. 영길이 속도를 높였습니다. 뒷차도 속도를 높였습니다. 영길이 갑자기 골목으로 꺾었습니다. 그 커브였습니다. 성자가 손잡이를 붙잡았습니다. 뿌렸어. 영길이 짧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발밑에 흰 봉투가 있었습니다. 성자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나와 아이들 사진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찍은 것 같았습니다. 학교 가는 길. 사진 뒤에 붉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 애들이다. 성자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습니다.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영길이 재빨리 성자를 붙잡았습니다. 성자야, 이건 선을 넘었어. 성자는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손주들을 건드리겠다는 협박. 선전포고였습니다. 영길아, 유나와 애들 당장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해. 내가 아는 곳이 있어. 지금 당장 전화할게. 영길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성자는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도연과 도아의 얼굴. 누군가 바로 뒤에서 찍었습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성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손주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협박은 오히려 확신을 주었습니다. 진범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확신을. 그날 저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나의 친정엄마 최말순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자 씨, 큰일이에요. 누가 우리 집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어요. 검은 옷 입은 남자가. 성자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당장 문 잠그고 경찰 부르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통화를 끊었습니다. 연기를 받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성자는 알았습니다. 이건 함정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자신을 다른 곳으로 유인하려는. 그래도 가야 했습니다. 차가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성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어둠 속 어딘가에서. 하지만 성자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을 밝혀낼 때까지. 최말순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경찰이 와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경찰차 한 대가 서 있었고 경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성자는 차에서 내려 급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최말순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자 씨. 최말순이 성자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검은 옷 입은 남자가 창문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한참 동안 그냥 서서. 경찰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주변을 수색했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CCTV도 확인했지만 화면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성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화면이 지워졌다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이었습니다. 누군가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성자가 최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최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자 씨, 우리 유나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 애가 뭘 잘못한 거예요? 성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건 성자였습니다. 7년 전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고 며느리를 도둑으로 몰았던 것.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성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성자야, 멈출래? 성자는 영길을 봤습니다. 뭐? 지금이라도 멈출 수 있어. 경찰한테 맡기고 너는 손 떼고 손주들 안전이 먼저잖아. 성자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영길의 말이 맞았습니다. 손주들이 위험했습니다. 유나도 최말순도 모두 성자 때문에 위험에 처했습니다. 지금 멈추면 모두 안전해질까요? 영길아, 내가 지금 멈추면 진범은 어떻게 돼? 모르지. 증거가 부족하면. 그럼 유나는? 7년 동안 도둑으로 살았던 내 며느리는 어떻게 돼? 억울함은 누가 풀어줘? 영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성자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난 7년 동안 손주들을 외면했어. 며느리를 도둑으로 몰았고 이제 와서 위험하다고 멈출 순 없어. 그건 또 다른 배신이야. 하지만 성자야. 알아. 위험해. 손주들이 다칠 수도 있어. 근데 영길아, 난 이미 선택했어. 7년 전에 잘못된 선택을 했으니까 이번엔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해. 차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성자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 불을 켰습니다. 민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성자를 보자 일어섰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민수가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파시면 민수 씨 회사에서의 비리를 언론에 공개하겠습니다. 횡령 증거가 있습니다. 성자는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민수까지 가족 전체를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횡령 안 했어요. 진짜예요. 근데 누가 이런. 알아. 넌 그럴 애가 아니야. 성자는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민수까지 위험해졌습니다. 회사 평판도 가족 명예도 모두 위험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막내딸 지안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회사 임원들이 비상회에 소집했어요. 어머니를 회장에서 물러나게 하려고요. 성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 재석 오빠가 뒤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어머니가 요즘 이상하시다고 회사 경영을 제대로 못하신다고 소문을 퍼뜨렸어요. 성자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재석? 차남 재석이 어머니를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합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성자 옆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멈추실래요? 성자는 지안을 봤습니다. 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끝까지 가실래요? 저는 어머니를 따를게요. 어떤 선택을 하시든. 성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7년의 시간, 가족이라는 이름, 회사의 체면, 손주들의 안전, 모든 게 성자를 짓눌렀습니다. 멈추면 모두 안전해질까요? 아니면 더 위험해질까요? 도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액자 속에서 웃던 아들, 유나의 야윈 얼굴이 보였습니다.
국수 한 그릇을 나눠 먹던 손주들이 보였습니다. 성자는 눈을 떴습니다. 지안과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끝까지 간다. 회장 자리고 뭐고 다 내려놔도 좋아. 하지만 진실만큼은 밝혀낼 거야. 지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엄마, 저도 도울게요. 진짜로. 성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재석에 대한 의심이 하나씩 글자로 옮겨졌습니다. 유언장을 조작했을 가능성, 회사에서 어머니를 끌어내리려는 음모, 가족 전체를 협박하는 수법, 모든 것이 재석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자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만 가야 했습니다. 보험사 2층 상담실. 화면에 떠오른 기록이 성자의 숨을 멎게 했습니다. 사고 전날 밤 11시 30분. 수익자 변경. 유나의 이름이 지워지고 낯선 명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죽기 12시간 전이잖아요. 성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계사가 통장 내역을 띄웠습니다. 같은 날 밤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이 15분 간격으로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나눠서 보낸 것처럼. 이 입금들 누가 한 거죠? 그때 설계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본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성자와 영길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영길이 재빨리 화면을 스마트폰으로 찍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컴퓨터 화면이 꺼졌습니다. 원격 차단이야. 나가자, 지금. 복도 끝에서 설계사가 다급하게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빨라졌습니다. 성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으로, 두 사람이 비상계단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갔어? 방금 여기 있었는데. CCTV 확인해.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에 올랐습니다. 영길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를 확인했습니다. 검은색 세단 2대. 우릴 기다리고 있었어. 뿌릴 수 있어? 해봐야지. 차가 빠져나가자 뒤에서 동시에 따라붙었습니다. 영길이 그 커브를 꺾었습니다. 성자가 손잡이를 붙잡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영길아, 저 차들 번호판 가려져 있어.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었습니다. 영길이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차가 교차로를 질주했습니다. 뒷차들도 따라왔습니다. 경적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안전벨트 제대로 매. 골목으로 꺾었습니다. 좁은 길, 차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갈 정도. 뒷차 한 대가 포기하고 멈췄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대는 계속 따라왔습니다. 영길이 다시 큰 길로 나왔습니다. 경찰서 방향으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경찰서가 보이자 뒷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유턴했습니다. 후, 이제 진짜 시작이네. 영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자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배경수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장례식장 CCTV 원본. 7년 전 그날 밤 복도에서 하얀 봉투가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배경수가 한 장면을 멈췄습니다.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 다음 날 유나 씨를 목격했다고 증언한 사람들입니다. 전부 이날 밤 봉투를 받았어요. 성자는 화면 속 남자의 뒷모습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체격이 낯익었습니다. 돈을 주고 거짓 증언을 시킨 거야. 처음부터 유나를 범인으로 만들 계획이었던 거지.
그때 성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모르는 번호. 보험금은 이미 찾았다. 더 파면 다음은 손주들이다.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도영과 도아, 학교 앞을 걷고 있었습니다. 10여 분 전에 찍힌 사진. 누군가 지금 아이들 바로 뒤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영길아, 애들 학교로 가. 지금 당장. 성자가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영길이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영수도 급히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학교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10여 미터 뒤에 검은 야구 모자를 쓴 남자가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저기, 성자가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남자가 성자를 봤습니다. 급히 몸을 돌려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도망가면 안 돼. 영길이 뛰어갔지만 오토바이는 이미 골목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번호판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성자는 아이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도연이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괜찮아. 성자는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만약 그 남자가, 유나가 헐떡이며 도착했습니다. 애들아, 어머님 무슨 일이? 유나야, 애들 데리고 어머니 집으로 가. 절대 혼자 다니면 안 돼. 영길 씨가 경호원 붙여줄 거야. 네, 경호원은 왜? 성자는 유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엄마 때문에 너희가 위험해졌어. 하지만 끝까지 지킬게. 약속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였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제 계좌 동결시켰어요. 횡령 혐의래요. 지안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임원회에 소집됐어요. 어머니 해임안이 상정됐대요. 재석 오빠가 주도했어요. 성자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메모지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보험금 변경은 사고 전날 밤. 봉투로 거짓 증언을 매수했고 미행으로 손주들을 위협했으며 횡령을 조작해 민수를 고립시켰고 해임안으로 나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모든 선이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재석, 내가 다 짰구나. 창밖에 번개가 쳤습니다.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배터리를 확인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복도, 민수가 직원 2명 앞을 막아섰습니다. 넥타이를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야, 너희들. 나 후계자야. 내 말 잘 들어야 돼. 직원들이 피식 웃었습니다. 네, 부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비아냥거리는 말투였습니다. 2 직원이 지나갔습니다. 민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젠장. 복도 모퉁이에서 지안이 나타났습니다.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오빠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다들 날 비웃잖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 사람들은 실력을 봐. 말이 아니라. 그래, 나한텐 실력이 없다는 거 알아. 민수가 벽에 기댔습니다. 지안이 옆에 섰습니다. 오빠 엄마 도와줘. 그게 오빠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야. 그 백업하드 진짜 중요한 거였어.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짜? 응. 오빠가 없었으면 우린 증거를 못 찾았을 거야. 오빠는 운이 좋아. 타이밍도 좋고 그것도 실력이야. 민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좀 운은 좋지. 지안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인카드 내역서였습니다. 이거 봐. 재석 오빠 지난 3개월간 사용 내역이야. 민수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형광펜 표시가 보였습니다.
골프장, 호텔, 고급 레스토랑. 도윤이 오빠 사고 난 날 전후로 접대가 엄청 많아. 뭔가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지안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재석 오빠가 언론사에 보낸 메일. 유나 언니 기사 수정 요청이야.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형이, 형수를, 오빠, 이거 엄마한테 전해줘. 나는 더 파봐야 해. 지안이 가방을 메고 일어섰습니다. 지안아, 넌 무섭지 않아? 형이 진짜 범인이면. 지안이 멈췄습니다. 돌아섰습니다. 무서워. 엄청.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진실을 모른 채 사는 거. 유나 언니랑 애들이 계속 도둑 가족으로 사는 거. 그게 더 무서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배경수였습니다. 민수 씨, 백업 하드 봉인 해제 과정 녹화했어요. 법원에서 증거로 쓸 수 있게요. 제가 도움이 된 거예요? 결정적이었죠. 민수 씨가 그거 안 가져왔으면 우린 이 싸움 질 뻔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쓸모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배경수의 사무실, 책상 위에 법률 자료가 쌓여 있었습니다. 성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유 원장 감정 결과 나왔습니다. 피랍 불일치, 각도 이상, 날인 조작, 3가지 모두 확인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보험금 추적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대포 통장을 여러 개 거쳤거든요. 천천히 해도 돼요. 정확하게만 해주세요. 연길이 들어왔습니다. 커피를 건넸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변호사님, 솔직히 이 싸움 이길 수 있을까요? 배경수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해요. 근데 상대가 가족이잖아요. 법정에서 어머니가 아들을 고소하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성자 씨 각오는 됐어요. 그래도 막상 법정에 서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성자 씨는 안 그래요. 한번 결정하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성자였습니다. 최말순 씨가 또 전화했어요. 유나 사주가 어쩌고. 재벌가 며느리 팔자래요. 배경수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어머니 정말 상황 파악을 못하시네요.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상대 안 할 거예요. 같은 시각, 성자의 집. 지안이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재석의 이메일 백업 파일을 열었습니다. 여기 뭔가 있을 거야. 그때 눈에 띄는 메일이 보였습니다. 제목은 계약건. 메일을 열었습니다. 지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런. 급히 프린트했습니다. 서류를 들고 성자의 서재로 뛰어갔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성자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이게 진짜야? 재석 오빠가 보낸 메일이에요. 사고 이틀 전에. 서류에는 도윤의 보험금과 유산 분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도윤이 죽을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 자식이 정말. 성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자식이 자식을 죽였다는 확신. 지안이 성자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울어도 돼요. 성자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울면 안 돼. 지금은 싸워야 할 때야. 지안이 성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데이터 복구 업체 작업실. 모니터 세대가 켜져 있었습니다. 기술자가 블랙박스 파일을 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도로, 신호등, 차량들. 평범한 주행 화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성자가 숨을 죽였습니다. 타이머가 돌아갔습니다.
2분 13초. 그리고 다시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성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백입니다. 정확히 2분 13초 동안 데이터가 없어요. 사고 순간이에요. 영길이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누군가 지운 겁니다. 기술자가 주차장 CCTV를 재생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2분 13초 공백. 화면이 까맣게 변했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두 개 다 동시에요? 이건 원격으로 삭제한 겁니다. 서버 접속 로그가 떴습니다. 보세요. 사고 당일 새벽 3시 42분. 이 IP에서 접속해서 파일을 수정했어요.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수리 영수증입니다. 현금 결제 영수증. 사고 사흘 후 200만 원. CCTV 서버 수리비예요. 현금으로 지불했고요. 근데 작업 일지에 특징이 적혀 있어요. 키 178cm. 체격 건장. 왼손잡이. 성자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재석이 왼손잡이였습니다. 혹시 얼굴은요? 마스크를 썼대요. 근데 목소리 녹음은 있습니다. 오디오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잡음이 섞여 있었지만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좀 해주세요. 급해서요. 성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재석의 목소리였습니다. 7년을 함께 산 아들의 목소리. 틀릴 리 없었습니다. 이거 전부 복사해 주세요. 기술자가 USB의 파일들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자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차에 올라 사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30여 분을 달렸습니다. 도로 옆에 차를 세웠습니다. 성자가 내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7년 전 그날 도윤이 마지막 숨을 쉰 곳이었습니다. 성자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땅을 만졌습니다.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왔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백영수가 브레이크 자국을 확인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고 보고서엔 브레이크 흔적이 없다고 나와요. 약물 때문에 밟을 수 없었던 거죠. 성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재석 형이 사고 이틀 전에 회사 전산실에 있었대요. 성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가 봤어? 경비 아저씨요. 새벽에 혼자 들어갔었대요. 경비 아저씨 연락처 받아놔. 네. 통화를 끊었습니다. 성자가 연기를 받습니다. 전산실에서 블랙박스 백업 파일에 접근했던 거야. 미리 준비했던 거지. 보험사로 향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보험금 수령 내역입니다. 수령인 재석 씨, 금액 15억 원. 사고 한 달 후 수령했고요. 10억이요? 성자가 되물었습니다. 네. 도윤 전무님 보험금이 30억이었는데 수익자가 둘이었거든요. 나머지 절반은요? 유나 씨 명의였는데 실종 상태라 수령 못했죠. 재석이 유나를 실종자로 만든 이유. 보험금 독차지였습니다. 그 돈 여러 곳으로 분산됐더라고요. 부동산, 주식, 해외 계좌. 백영수가 메모했습니다. 서류가 쏟아졌습니다. 10여 장. 재석의 치밀한 계획이 보였습니다.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지안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사고 전 한 달 동안 골프장 17번, 고급 레스토랑 23번. 임원들이랑 언론사 사람들 만났어요. 포섭하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이거. 광고 대행사 계약서. 여론 조작용 댓글 알바. 계약 금액 3천만 원. 이 자식이 정말 철저하게. 백영수가 화이트보드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 조작 마이너스 감정서 확보 블랙박스 삭제 마이너스 목소리
녹음, CCTV 수리 마이너스, 왼손잡이, 보험금 15억, 은닉 여론 조작, 계약서 법인카드, 사전 포섭. 민수가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기는 거 아니에요? 백영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정적인 게 빠졌어요. 약물 직접 증거가 필요해요. 도윤 씨가 사고 당일 약물에 취했다는 증거요. 성자가 뭔가 떠올랐습니다. 휴게실 커피잔. 도윤이가 쓰던 개인 커피잔이 회사에 있어요. 혹시 그게 남아있다면. 지안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제가 찾아볼게요. 지안이 뛰어나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커피잔 안에 약물 흔적이 남아있다면 결정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자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뛰어다녔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증거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손에 잡히고 있었습니다. 영길이 노트북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블랙박스와 CCTV의 2분 13초 공백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타임라인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보세요. 차량 속도가 갑자기 떨어져요. 브레이크 타이밍도 어긋나고요. 마치 운전자가 의식을 잃은 것처럼요. 데이터 업체에서 받은 서버 접속 로그를 열었습니다. IP 주소 추적 결과입니다. 최종 출발지는 회사 전산실이에요. 성자의 숨이 멎었습니다. 사고 당일 새벽 3시 42분. 회사에서 접속해서 파일을 삭제했어요. 민수가 경비 아저씨 진술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날 새벽 전산실에 들어간 사람은 재석 형뿐이었대요. 카드 기록도 있고요. 그때 지안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찾았어요. 도윤이 오빠 커피잔.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파란색 머그컵. 전무이사 이도윤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창고 제일 구석에 있었어요. 성자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았습니다. 7년 만에 만지는 아들의 물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걸로 감정할 수 있어요? 백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해요. 약물 잔여물이 남아있을 겁니다. 이틀 안에 결과 나올 거예요. 영길이 화이트보드를 가리켰습니다. 유언장 조작 마이너스 감정서 블랙박스 삭제 마이너스 목소리 녹음 출입 기록 CCTV 조작 마이너스 왼손잡이 보험금 은닉 마이너스 15억 여론 조작 마이너스 계약서 약물 투입 마이너스 커피잔 감정 중. 이 정도면 이길 수 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성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석이었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아 여유롭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늦으셨네요. 성자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재석아, 넌 여기서 뭐하니? 어머니 만나러 왔죠. 요즘 너무 바쁘시잖아요. 데이터 복구 업체, 보험사, 사고 현장. 다 봤어요. 사람 시켜서. 성자의 등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계속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형수 편 드시려고요? 도둑 편을? 재석이 일어서며 다가왔습니다. 형수는 도둑 아니야. 증거 있어요? 7년 전에 어머니도 믿으셨잖아요. 있어. 블랙박스 삭제 기록, CCTV 조작 영수증, 너 목소리 녹음, 출입 카드 로그, 보험금 은닉 내역. 다 있어. 재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법정에서 통할 것 같아요? 7년 전 일인데? 통하지. 살인은 공소시효가 없으니까. 그리고 커피잔도 찾았어. 내가 형한테 약 탄 그 컵. 지금 감정 중이야. 재석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머니, 진짜 저 고소하실 거예요? 친아들을? 넌 내 아들 아니야. 내 아들을 죽인 살인자야. 재석이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좋아요. 해보세요. 근데 어머니, 세상은 원래 약한 놈이 지는 거예요. 형은 약했어요. 순진했고, 그래서 졌어요. 넌 이미 졌어, 재석아. 재석이 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돌아서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봐요, 어머니. 그때 후회하실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성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신이 들었습니다. 재석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 영길에게 전화했습니다. 백영수도 급히 왔습니다. 재석이가 왔었어요. 위협하러. 이건 증인 협박이에요. 우리가 먼저 고소장을 접수해야 해요. 백영수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고소장 작성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검찰에 제출할게요. 밤새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동의 트기 시작했습니다. 성자는 완성된 고소장을 받습니다. 피고소인 이재석 혐의 살인, 사문서 위조, 보험 사기, 증거인멸.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또박또박 서명했습니다. 고소인 박성자, 민수와 지안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함께 있어요. 지안이 성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도 증인으로 서겠어요. 다 증언할게요. 성자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이 순간 승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성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더 큰 폭풍이 몰려올 거라는 것을. 창밖 하늘이 완전히 밝았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됐습니다. 전쟁의 날이었습니다. 학교 앞 교차로 영길이 노트북으로 CCTV 화면을 재생했습니다. 헬멧을 쓴 남자가 아이들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이들보다 반박자 앞서 지나가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 자식 일부러 따라다닌 거예요. 영길이 화면을 멈췄습니다. 헬멧맨의 체격을 확인했습니다. 오토바이 번호판을 확대했습니다. 흐릿했습니다. 번호판 일부러 가렸어요. 진흙으로. 그날 밤 유나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대포폰이었습니다. 이 도시를 떠나라. 애들이 다치기 전에. 유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즉시 성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또 협박 문자가. 지금 어디야? 집이에요. 애들이랑. 문 잠그고 나오지 마. 영길 씨가 지금 갈게. 성자는 영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유나 씨랑 애들 안전가옥으로 옮겨야겠어요. 내가 아는 곳이 있어. 지금 당장 데리러 갈게. 1시간 후 유나와 아이들은 외곽의 작은 주택으로 이동했습니다. 경호원 2명이 배치됐습니다. 여기서 며칠만 있어요. 고소장 접수되면 경찰이 움직일 거예요. 영길이 유나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머님, 쟤 때문에 이렇게까지. 아니야. 우리가 늦었어. 7년이나. 성자가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와중에 최말순이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자 씨, 우리 유나 사주 다시 봤는데요. 올해가 대박이래요. 재벌가 며느리 팔자 확실하대요. 성자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저 사람은. 다음 날 아침 회사 인트라넷 게시판이 난리였습니다. 익명 게시글이 우르르 올라왔습니다. 회장님 며느리 원래 그런 사람이래요. 7년 전에도 다 알고 있었대요. 금괴랑 현금 들고 남자랑 도망쳤다면서요? 댓글도 폭주했습니다. 문장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띄어쓰기까지 같았습니다. 복사한 듯 했습니다. 지안이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여론 조작이에요. IP 주소 추적해 보니까 댓글 알바 업체에서 올린 거예요. 재석이가 또 돈 쓴 거네. 성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오후 집 우편함에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연대보증 차용증, 유나 명의였습니다.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합계가 3천만 원이 넘어요. 백영수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전부 가짜예요. 서명 필적이 달라요. 재석이가 만든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유나 씨를 빚쟁이로 만들려는 거예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성자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채권 추심 나왔습니다. 이유나 씨 계십니까? 여기 그런 사람 없어요. 주민등록상 여기 주소로 되어 있는데요. 문 열어주시죠. 성자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영길에게 전화했습니다. 추심업자들이 와 있어요. 나가지 마세요. 제가 경찰 부를게요. 10여 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추심업자들은 명함을 던지고 떠났습니다. 명함에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녁 민수가 술을 마시며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절 해고하겠대요. 뭐? 횡령 혐의가 명확하다고. 감사팀이 증거 잡았다고. 무슨 증거? 제 계좌로 이상한 돈이 들어왔대요. 5천만 원. 근데 전 모르는 돈이에요. 성자는 민수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재석이가 심은 거야. 너 고립시키려고. 엄마, 전 정말. 알아. 걱정 마. 배 변호사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하지만 성자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공격이 사방에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협박, 여론 조작, 가짜 빚, 민수 해고. 모든 걸 동시에 무너뜨리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밤, 지안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임원회의 긴급 소집됐어요. 또? 네. 어머니 회의만 표결한대요. 모레 오전 10시. 재석이가? 네. 오빠가 주도했어요. 임원 절반을 이미 포섭했대요. 성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렸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하세요? 지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자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회장 자리 내려놔도 돼. 하지만 고소는 계속할 거야. 진짜요? 응. 회사보다 진실이 중요해. 그날 밤 성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재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빗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천둥이 쳤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위협받고 며느리는 숨어 지내고 민수는 해고 위기고 자신은 회장 자리에서 쫓겨날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7년 전 그날 유나의 눈을 보지 않았던 것. 그게 가장 큰 죄였습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책상이 액자를 봤습니다. 도윤이 웃고 있었습니다. 깨진 유리 너머로. 도윤아, 엄마 조금만 더 버틸게. 내 동생을 꼭 법정에 세울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2시, 유나였습니다. 어머님, 밖에 누가 있어요. 차가 계속 돌아요. 성자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영길 씨는? 자고 계세요. 경호원들도. 지금 당장 깨워. 내가 경찰 부를게. 전화를 끊고 즉시 영길에게 연락했습니다. 경찰에도 신고했습니다. 30분 후 영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괜찮아요. 경찰 왔어요. 차는 도망갔고요.
번호판 확인했어? 가려져 있었어요. 또 성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재석이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악당의 압박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성자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밑이 검게 그늘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백영수가 고소장을 제출하는 날이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검찰청. 백영수가 고소장을 접수 창구에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받아 도장을 찍었습니다. 접수중을 건넸습니다. 접수 완료됐습니다. 성자는 접수중을 받았습니다. 종이가 무거웠습니다. 아들을 고소했습니다. 살인죄로. 이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할 겁니다. 백영수가 말했습니다. 성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사로 향했습니다. 임원회의 시간. 해임안 표결이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임원 1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재석도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재석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박성자 회장 해임안입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이 올라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과반이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셋 분이었습니다. 지안도 손을 들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가결됐습니다. 박성자 회장은 오늘부로 해임됩니다. 재석이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이제 집에 가서 쉬세요. 회사 일은 제가 할게요. 재석아, 너 오늘 아침에 검찰청 갔니? 재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 너 고소했어. 살인죄로. 오늘 아침에 접수했어.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재석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미쳤어요? 친아들을 고소해요? 넌 내 아들 아니야. 살인자야. 성자가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회장 자리는 가져. 하지만 곧 감옥에 갈 거야.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지안이 뒤따라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아. 예상했던 일이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30년 동안 지킨 회사.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술병이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회사에서 잘렸어. 알아. 나 이제 어떻게 해? 민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성자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함께 울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길이었습니다. 성자야, 큰일이야. 법과학 연구소에서 연락 왔어. 커피잔 감정 결과. 성자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약물. 나왔어? 아니, 아무것도 안 나왔어. 세척이 너무 깨끗하게 돼 있었대. 7년이 지나서 완전히 사라진 거야. 성자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약물 증거가 없다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지. 결정타가 사라진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성자는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회장 자리도 잃었습니다. 결정적 증거도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해고됐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민수가 물었습니다. 성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비가 쏟아졌습니다. 천둥이 쳤습니다. 지안이 들어왔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성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 포기하세요? 모르겠어. 이길 수 있을까? 지안이 성자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우린 진실을 알고 있어요. 증거도 있고요. 커피잔 하나 없다고 끝이 아니에요. 영길이 찾아왔습니다. 배경수도 함께였습니다. 옷이 젖어 있었습니다. 성자야,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우린 다른 증거들이 있어. 배경수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커피잔은 아쉽지만 블랙박스 삭제 기록, 목소리 녹음, 출입카드, 보험금 은닉. 이것만으로도 싸울 수 있어요. 하지만 약물 증거 없이 살인죄로 갈 수 있을까요? 어렵긴 해요. 솔직히 많이 어려워요.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아요. 정황 증거만으로도 의심을 만들 수 있어요. 성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빗줄기가 새찼습니다. 다들 고마워요. 근데 난 지쳤어요. 회사도 잃고 증거도 사라지고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성자야, 넌 7년 동안 유나를 도둑으로 만들었어. 이제 그 죄를 갚는 거야. 힘들어도 끝까지 가야 해. 영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성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알아요. 모두가 떠났습니다. 성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의 사진을 봤습니다. 깨진 액자 속에서도 아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엄마 실패했어. 미안해. 성자는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새벽 4시, 성자는 여전히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은 부어 있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책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책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꽂혀 있었습니다. 시선이 책장 뒤쪽으로 갔습니다. 뭔가 보였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책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책 사이를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뭔가 닿았습니다. 봉투였습니다. 꺼냈습니다. 먼지가 폴폴 날렸습니다. 봉투는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겉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도윤의 글씨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7년 동안 여기 있었던 걸까요?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손등에 땀이 맺혔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안에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펼쳤습니다. 도윤의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엄마,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제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죠? 엄마, 저 걱정되는 일이 있어요. 재석이가 이상해요. 요즘 자꾸 회사 돈 얘기를 해요. 형 보험금이 얼마냐고, 유언장은 어떻게 되냐고. 저는 그게 무서워요. 엄마,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유나를 믿어주세요. 제발이요. 유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에요. 재석이가 뭐라고 해도 믿지 마세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좋은 아들 못 돼서.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성자의 시선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편지에 얼룩이 졌습니다. 도윤아.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아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위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남겼습니다. 유나를 믿어달라고. 미안해. 엄마가 7년이나 늦었어.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7년 전 성자는 재석의 말만 믿었습니다. 유나의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편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단죄보다 먼저였어야 했습니다. 의심은 증거보다 나중이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성자는 반대로 했습니다. 먼저 단죄하고 나중에 의심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이제라도 바로잡을게. 늦었지만 끝까지 갈게.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아들의 마지막 말. 유나를 믿어달라는 간절함. 재석을 조심하라는 경고.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법정에서 통할까요? 성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진실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성자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투명 파일에 넣었습니다. 증거로 남겨야 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백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5시였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여보세요? 백영수의 목소리가 졸린 듯 했습니다. 변호사님, 저예요. 편지를 찾았어요. 도윤이가 남긴 편지요. 네, 편지요? 도윤이가 걱정하고 있었어요. 재석이를, 그리고 유나를 믿어달라고 썼어요. 백영수가 잠에서 깬 듯 목소리가 또렷해졌습니다. 그거 법정에서 쓸 수 있어요. 피해자의 생전 진술로요. 지금 바로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성자는 편지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여러 장,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백영수에게 전송했습니다. 받았습니다. 필적 감정도 받아야겠네요. 도윤 씨가 쓴 게 맞다는 증명이 필요해요. 알겠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성자는 편지를 다시 봤습니다. 아들의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1시간 후 영길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물었습니다. 편지 정말 찾았어? 응, 여기. 성자가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영길이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이건 결정적이야. 도윤이가 재석을 의심하고 있었어. 그리고 유나를 믿어달라고 했어. 법정에서 쓸 수 있을까? 당연하지. 피해자의 유언 같은 거야. 아주 강력해. 지안이 들어왔습니다. 편지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오빠가 알고 있었구나. 민수도 왔습니다. 술 냄새는 사라지고 얼굴을 씻고 온 듯 했습니다. 엄마, 나 정신 차렸어. 이제부터 제대로 도울게. 성자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편지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도윤이가 길을 알려줬어. 백영수가 도착했습니다. 편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 편지, 봉투의 먼지 상태, 종이 변색도를 보면 최소 7년은 된 것 같아요. 감정받으면 확실해질 겁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해요? 검찰에 추가 증거로 제출해야죠. 그리고 필적 감정을 받아야 하고요. 영길이 물었습니다. 이거 하나로 뒤집을 수 있어? 백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커피잔은 없어졌지만 이 편지가 그 빈자리를 채워줄 거예요. 도윤 씨가 생전에 재석 씨를 의심했다는 증거니까요. 성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고마워. 엄마한테 길을 보여줘서. 성자는 도윤의 사진을 봤습니다. 액자 속에서 아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웃음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격려하는 웃음 같았습니다. 이제 일어설 시간이야. 성자가 일어섰습니다. 등을 폈습니다. 어제까지의 무기력함이 사라졌습니다. 도윤이 남긴 마지막 선물. 그게 성자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변호사님, 검찰에 가요. 지금 당장. 네, 회장님.
백영수가 가방을 챙겼습니다. 성자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었습니다. 가슴 깊이 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성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윤아, 이제 진짜 끝장을 보자. 어둠의 밤이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됐습니다. 재기의 날이었습니다. 검찰청. 성자는 백영수와 함께 수사관 앞에 앉았습니다. 도윤의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추가 증거입니다. 피해자 이도윤이 생전에 남긴 편지예요. 수사관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장갑을 끼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이건 피해자가 피의자를 의심하고 있었다는 증거네요. 네. 그리고 윤아 씨를 믿어달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필적 감정을 받아야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백영수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재석 씨와 대면해야 해요. 검찰 조사 전에 우리가 먼저 압박하는 거예요. 성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알겠어요. 언제 할까요? 오늘 저녁이요. 제가 녹음 장비 준비할게요. 저녁 6시. 성자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아래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영길이 복도에서 대기했습니다. 지안도 옆방에 있었습니다. 성자는 재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재석아, 오늘 저녁 7시. 집으로 와. 할 말이 있어.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7시 정각.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성자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재석이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들어와. 재석이 서재로 들어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성자는 책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성자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투명 파일을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거 봐. 재석이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편지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형 책장 뒤에 있었어. 7년 동안. 재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건 가짜예요. 가짜? 내 형 필체야. 감정도 받았어. 재석이 편지를 책상에 던졌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뭘 증명해요? 충분한 증거야. 도윤이가 널 경계하고 있었어. 그리고 윤아를 믿어달라고 했어. 재석이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죽은 사람 편지 하나로 저를 범인으로 만들겠다고요? 너 오빠 죽이고 싶었지? 성자가 똑바로 물었습니다. 재석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회사 다 가지고 싶었지. 보험금도 받고 싶었고. 재석이 일어섰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저 진짜 화나요. 화나? 내 형은 죽었어. 내가 죽였어. 성자도 일어섰습니다. 나 다 알아. 전산실 들어간 거, CCTV 조작한 거, 보험금 바꾼 거, 커피에 약 탄 거, 다 알아. 재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증거 있어요? 커피잔도 없잖아요. 편지가 있어. 그리고 내 목소리 녹음도 있어. 출입카드 기록도 있고. 재석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벽에 등을 댔습니다. 저 안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자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재석아, 마지막으로 물을게. 진짜로 내가 한 거 아니야? 재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해. 성자가 소리쳤습니다. 재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형만큼 인정받고 싶었어요.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성자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형을 죽였어? 재석이 벽에 기댔습니다. 저는 말해. 내가 한 거지?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석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나가. 다음엔 법정에서 보자. 재석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닥쳐. 나가. 재석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쿵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성자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백영수가 들어왔습니다. 다 녹음됐어요. 재석 씨가 동요했어요. 부인하지도 못했고요. 영길과 지안도 들어왔습니다. 성자야, 잘했어. 백영수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재석의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냥 형만큼 인정받고 싶었어요.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동기였습니다. 이제 끝이 보여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성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싸움은 법정에서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합시다. 백영수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자는 도윤의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가슴에 안았습니다. 도윤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꼭 끝낼게. 새로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마지막 싸움이었습니다. 법정. 방청석이 가득 찼습니다. 피고인석에 재석이 앉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이재석은 7년 전 친형 이도윤을 살해했습니다. 보험금과 유산을 독차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재석의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직접적 증거가 없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검사,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첫째, 유언장 위조. 법과학 감정 결과 날인이 조작됐습니다. 화면에 감정서가 떴습니다. 둘째, 보험금 수익자 변경. 사고 전날 밤 피고인의 IP에서 접속해 변경했습니다. 셋째, CCTV 조작. 사고 당일 새벽 피고인이 전산실에 들어가 파일을 삭제했습니다. 넷째, 피해자의 유언입니다. 검사가 도윤의 편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피해자는 생전에 피고인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피고인의 자백입니다. 녹음기가 재생됐습니다. 재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냥 형만큼 인정받고 싶었어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재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가 피고인을 봤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재석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변호인이 팔을 잡았지만 재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형을 죽였습니다. 방청석이 폭발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형 커피에 수면제를 탔습니다. 새알을. 그리고 거짓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다고. 형은 의식이 흐려진 상태로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성자가 눈을 감았습니다. 지안이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형을 따라갔습니다. 형이 신호를 못 보고 달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트럭이 오는 걸 봤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형은 모든 걸 가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형만큼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죽였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재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첫 번째 반전. 악인의 완전한 자백이었습니다. 휴정 시간. 민수가 복도를 뛰어왔습니다.
손에 하드 디스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백업 하드요. 아직 개봉도 안 했어요. 백영수가 하드를 받았습니다. 봉인 테이프를 확인했습니다. 휴게실 CCTV 원본이 있을 겁니다. 재석 씨가 약을 타는 장면이요. 데이터 분석실로 갔습니다. 기술자가 하드를 연결했습니다. 사고 당일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휴게실이 나타났습니다. 재석이 들어왔습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주머니에서 봉지를 꺼냈습니다. 도윤의 머그컵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얀 가루를 컵에 털어 넣었습니다. 한 알, 두 알, 세 알. 물로 저었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잡았다. 연길이 중얼거렸습니다. 성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 반전. 민수가 가져온 백업 하드에 결정타가 있었습니다. 법정이 재개됐습니다.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화면에 휴게실 CCTV가 재생됐습니다. 재석이 약을 타는 장면.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이 영상은 백업 하드에서 발견됐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수면제를 투입하는 장면입니다. 판사가 재석을 받습니다. 피고인, 이 영상이 사실입니까? 재석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피고인 이재석에게 살인죄를 인정합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법정 밖. 성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햇살이 비쳤습니다. 도윤아, 끝났어. 윤아가 아이들과 다가왔습니다. 도연과 도아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괜찮은 거예요? 응, 이제 괜찮아. 성자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윤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미안해. 7년이나 늦어서. 두 사람이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지안이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오빠, 진짜 잘했어. 그 하드 없었으면 못 이겼을 거야. 나 처음으로 쓸모 있었지? 응, 엄청. 모두가 함께 섰습니다. 7년의 싸움이 끝났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성자는 도윤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하늘을 향해 들어 올렸습니다. 도윤아, 이제 편히 쉬어. 엄마가 다 끝냈어. 햇살이 사진을 비췄습니다. 도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부산 국제시장 한복판.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같은 골목이었습니다. 기름 튀는 소리와 호객 목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튀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성자는 천천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같은 국수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의자, 파란색 천막, 모든 게 그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할머니, 빨리요. 도아가 성자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도연도 앞서 걸었습니다. 윤아가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7년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국수집 주인이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네 사람이 앉았습니다. 잔치국수 4그릇 주세요. 성자가 주문했습니다. 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4그릇이었습니다. 각자 한 그릇씩. 할머니, 저 배고파요. 도아가 숟가락을 두드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성자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7년 동안 만지지 못했던 머리. 이제는 매일 만질 수 있었습니다. 국수가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도연과 도아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윤아가 아이들 그릇에 김을 얹어줬습니다. 윤아야, 너도 먹어. 네, 어머님. 윤아가 국수를 한 젓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7년 전에는 한 그릇을 셋이 나눠 먹었습니다. 오늘은 각자 한 그릇씩 먹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도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성자는 손주를 받습니다. 아이들의 볼이 통통해졌습니다. 손가락도 가늘지 않았습니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유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7년이나 늦어서. 아니에요. 어머님이 끝까지 싸워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어요. 두 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국수집 주인이 옆을 지나가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기요, 손님. 몇 달 전에도 오셨죠? 성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좀 다르셨는데 오늘은 웃으시네요. 네. 오늘은 달라요. 성자가 국수를 한 젓가락 먹었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멀리서 민수가 손을 흔들며 걸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깨끗했습니다. 엄마, 늦어서 미안해요. 괜찮아. 앉아. 민수가 옆에 앉았습니다. 국수 한 그릇을 더 주문했습니다. 오빠 회사는? 유나가 물었습니다. 잘 배우고 있어요. 지안 누나가 엄청 엄격해요. 근데 재밌어요. 민수가 웃었습니다. 성자는 아들을 봤습니다. 예전의 허세는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진짜 일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지안이는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온대요. 회사는 지안에게 맡겼습니다. 성자는 회장 자리를 내려놨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회사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국수를 다 먹었습니다. 성자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계산을 했습니다. 할머니, 저기 가도 돼요? 도연이 골목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뽑기 가게가 보였습니다. 조심해서. 두 아이가 뛰어갔습니다. 유나가 뒤따라갔습니다. 성자와 민수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엄마, 형 생각 많이 나죠?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매일 생각나. 형, 편히 쉬고 있을까요? 그럴 거야.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성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민수야, 넌 진짜 잘했어. 그 백업 하드 없었으면 못 이겼을 거야.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제가 쓸모 있을 수 있다는 거. 민수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성자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지안이 도착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니, 애들은? 저기. 지안이 손주들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뽑기를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참 예쁘게 컸네요. 응, 건강하게. 지안이 옆에 앉았습니다. 서류 가방을 내려놨습니다. 어머니, 회사 올 분기 실적 좋아요. 신제품도 잘 나가고요. 잘하고 있구나. 민수 오빠도 열심히 해요. 제가 시키는 거 다 해요. 민수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성자는 두 아이를 봤습니다. 딸과 아들. 이제는 함께 회사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영길이 나타났습니다. 손에 커피 두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성자야, 여기 있었네. 영길아. 영길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성자가 받았습니다. 유나 씨는? 저기 애들이랑 있어. 영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성자야, 후회 안 해? 뭐가? 회사 내려놓은 거. 성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잘한 것 같아. 이제 손주들이랑 시간 보낼 수 있잖아. 그래, 넌 잘했어. 백영수가 멀리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성자가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백영수는 바빠 보였습니다. 다른 사건이 있는 듯 했습니다. 언제든 연락하세요. 백영수가 소리쳤습니다.
성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말순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성자 씨, 우리 유나 사주 다시 봤는데요. 대박이래요. 재벌가 복귀 팔자래요. 성자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네, 어머니. 잘 됐네요. 그죠?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우리 유나는 팔자가 세다고. 네, 맞아요. 통화를 끊었습니다. 영길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최말순 씨? 응. 여전하네.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유나가 아이들과 돌아왔습니다. 도아가 뽑기 인형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뽑았어요. 우와, 잘했네. 성자는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너무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성자는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유나, 도현, 도아, 민수, 지안, 영길. 모두가 함께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7년 전 이 자리에서 성자는 세 사람이 국수 한 그릇을 나눠 먹는 걸 봤습니다. 그때 성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섰습니다. 외면했습니다. 오늘 같은 자리에서 성자는 가족과 함께 국수를 먹었습니다. 각자 한 그릇씩 웃으며 행복하게 같은 장소, 같은 국수. 하지만 모든 게 달랐습니다. 성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도윤아, 엄마 약속 지켰어. 유나랑 애들 지켰어. 이제 우리 모두 괜찮아.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도윤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엄마. 성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7년의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가요. 도아가 성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도 반대편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가자. 성자는 손주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유나와 민수, 지안이 뒤따랐습니다. 영길도 함께 걸었습니다. 국제시장 골목을 벗어났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삶은 계속됐습니다. 성자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국수집 간판이 보였습니다. 파란 천막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7년 전 한 그릇을 나눠 먹던 자리, 오늘 네 그릇을 각자 먹은 자리, 같은 자리, 다른 우리. 성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앞을 봤습니다. 손주들이 제잘거리며 걸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았습니다. 모두 괜찮았습니다. 7년의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믿음보다 단죄를 먼저 택했던 성자는 이제 가족과 함께 국수를 나눠 먹습니다. 한 그릇이 아닌 각자의 그릇으로. 진실은 늦게 밝혀졌지만 그래도 밝혀졌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